아이 키우는 가족의 히로애락과 함께하는 함께 키우는 미래 아이러브 플러스의 전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실 전문가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잠깐 그 코로나19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마스크는 꼭꼭 써야 되고 뭐 마스크 대란에다가 근데 그런 시기예요, 선생님. 아이를 낳겠다라는 인식 변화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내시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출산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기억합니다. 네. 그 원인 중 이유 중 하나로 뭐 출산에 대한 30대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꼽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19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에 저희처럼 사실은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집에 갇혀서 아이들하고만 아이 하나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조금 외롭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가족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긴 진짜 혼자는 좀 외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출생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제가.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어떤 객관적인 조사라든가 조사 결과에서 네. 굉장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좀 보입니다. 희망이 보인다. 그 희망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얼마 전에요. 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출산이라든가 임신,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미혼 남녀한테 그 결혼에 대한 그 인식을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중에서도 또 20대 여성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6.7%포인트나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미혼 남녀의 비율이 50%였는데 올해 그 조사를 했을 때에는 네. 60.3%가 나타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10%포인트가 넘게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와, 그동안 사실 이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지역 소멸이다, 인구 쇼크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나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은 육아 지원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들리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영향, 그런 좋은 영향이죠. 거기를 향해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달려갈 곳은 일찍 결혼해서 3남매를 둔 가정입니다. 왜 일찍 결혼했을까요? 일찍 결혼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궁금한 게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가정 만나러 가볼까요? 네. 자, 출발합니다. I love plus, go go! 이 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체험, 놀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3남매 가족도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3남매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회전목마. 막내 우리가 탈 수 있는 유일한 놀이기구입니다. 안전벨트도 단단히 매고 이제 출발! 첫째, 둘째와 달리 역시 가장 신난 건 막내 우리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3자녀 이상은 다 무료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출발. 철민 화이팅!
아빠의 격려 속에 용기를 낸 훈민이. 오늘 처음으로 인기 놀이기구 UFO에 도전합니다. 출발은 무난하죠. 조금은 겁내하는 훈민이를 위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응원합니다. 그냥 즐겨 훈민아. 해나 씨와 승구 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승구 씨의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첫째 정음이가 선물처럼 찾아왔고 20대 후반인 2018년 9월 결혼 후 3남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첫째 정음이 때는 서툴렀지만 둘째, 셋째를 키우며 손발이 척척 맞는 베테랑 부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 좀 해줘 할 때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 둘째가 되니까 조금 찾아하고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고, 셋째를 낳으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하죠. 그냥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뭔가를 도와주고 또 제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서로 노련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보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두 분 역시 20대 중반에 결혼하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정음이, 훈민이, 우리와 함께 캠핑도 즐길 만큼 에너지가 뿜뿜 넘친답니다. 손주들의 이름도 할머니의 아이디어인데요. 3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할아버지가 갱년기가 왔어요. 근데 정음이가 하늘에서 저희 쪽으로 선물처럼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갱년기를 툴툴 털었어요. 예, 저를 철들게 해주고 세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준 우리 귀한 손녀예요. 힘들어도 저희한테 표현 안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며느리지만은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우리 며느리 때문이라도 좀 더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겠고 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큰며느리. 첫째 정음이와 둘째 훈민이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정음이는 6살과 7살이 함께하는 통합반에서, 훈민이는 5살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매일 숲에 나가서 사계절을 탐구하고 자연 놀이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숲 밧줄 놀이터에서 가을 꽃과 가을 열매 찾기에 나섭니다. 잠깐 맡아줄게. 이 손이 줘봐. 봐봐요, 이거. 오, 네 걸로 줬어? 나랑 같이 놀아. 커다란 보름달이 뜬다 해서 우리 보름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손 잡고 보름달 만들어 보자. 우와, 커다란 보름달 얼마나 커질까? 손을 이번엔 자연물 밥상 만들기 체험을 하는 시간. 숲에서 주운 나뭇잎, 꽃잎 등 자연 소재를 식재료로 삼아 상상 속의 요리를 만들고 꾸미는 창의적인 놀이 활동이죠. 아이들은 자연물 소재를 찾기 위해 숲 구석구석을 살피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나란히 어깨동무하며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이번엔 훈민이가 가을 열매 줍기에 나섰는데요. 꽃사과를 꽤 많이 모았네요. 내 방안이 어려워. 개굴 숲 체험에 나올 때면 훈민이는 자연스럽게 정음이 누나와 함께 하는데요. 훈민이는 누나가 요구하는 꽃잎이나 나뭇잎, 열매 등을 찾아주는 행동 대장 역할을 합니다. 뭐 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물로 못 꾸미는 거. 아이들은 자연에서 놀거리를 스스로 찾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성취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3남매 엄마 아빠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죠. 아이들이 숲에 나가서 의외로 놀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나가면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잘 놀아요. 숲에 나가서 놀거리를 찾고 놀거리 찾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거에서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있어요. 이곳은 3남매 엄마의 일터.
육아휴직 후 지난 9월에 복직했는데요. 뇌나 척추 손상 등으로 수술 후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작업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칼질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해 3년이 넘는 육아휴직을 했던 해나 씨. 직장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직장 선배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이 또 저희가 일도 많이 바쁘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아침에도 정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면서 점심시간도 쪼개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퇴근은 조금 빨리 해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또 찾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그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잘하신다. 이렇게 잘하시면. 3남매를 키우면서 함께 성장한 해나 씨.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성 어린 보살핌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처음엔 정말 팔도 들어 올릴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많이 절망에 빠져서 오세요. 근데 한 달 동안 보통 치료를 하는데 많이 호전이 돼서 나가실 때 막 활짝 웃으실 때 그럴 때 저한테 되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찾은 3남매 엄마 아빠. 막내 우리의 하원을 함께하기 위해서인데요. 막내가 제일 귀여워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와 함께 등장한 엄마 모습에 우리가 좀 놀란 표정이죠. 한 달 만에 휴가를 내고 엄마가 하원길에 함께했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이 끝나면 바로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요.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저녁 6시 30분 정도. 이 상황,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해되시죠? 3남매 엄마 아빠는 첫째 정음이를 키울 때 육아 방식을 두고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육아 전문가 상담과 강의를 듣는 등의 노력 끝에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규칙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를 혼내고 있을 때 절대 엄마가 참견하지 않는다. 또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을 때 아빠가 참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훈육은 엄마든 아빠든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끼어들었을 때 아이도 혼란스럽고 또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정음이를 키우면서 규칙을 만들었죠. 네. 오늘의 주인공 3남매 집을 방문한 코미디언 전영미 씨와 이원선 본부장. 나야 나. 누구야? 3남매는 낯가림도 없이 두 사람을 반겨주는데요. 어떻게 걸어요? 사뿐사뿐? 춤을 추며 흥 넘치는 막내 우리. 노래와 춤을 마음껏 뽐냅니다. 으쓱 잘한다. 두 분 왜 이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결혼을? 결혼을 왜 이렇게 일찍 하신 거예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결혼이요? 네. 근데 동공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만나자마자 네. 제가 고백하고 빨리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와이프한테 빨리 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얼마 만에? 뭐 의견 차이가 두 분 회의 좀 하실래요, 잠깐? 정음이가 네. 우연히 또 생겨가지고 정음이가 첫째 정음이가 네. 그래서 서두르셨군요. 네, 제일 큰 건 그 전엔 더 서두르셨고. 계속 하자고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상황이고. 네, 맞아요. 미리 저희 뭐 속된 말로 이제 아주 그냥 혼수를 맞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음이가 먼저 찾아와서 이제 서두르셨는데, 네. 그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딱 사귀고 나서. 그래서 한 반년? 네. 6개월이면 딱 적당하다. 아유, 4계절 뭐 그거 그냥 결혼하고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덜컥 좀 겁도 나시긴 하셨겠다. 그렇죠. 네. 좀 무서웠고 그때 직장에서 좀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래서 좀
무서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딱 드시다가도 딱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또 우리 정음이, 훈민이 우리 이제 3남매를 두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에는 어때? 그때 했던 고민과 걱정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서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빨리 결혼한 게 참 좋았다. 아이도 빨리 낳은 게 참 좋았다. 많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사회에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아, 나는 결혼을 이쯤 몇 살 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혹시 있으셨어요? 뭐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둘 다 늦게. 둘 다 늦게? 늦게. 연애할 때는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둘이 같이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정음이가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대학원 진학은 이제 조금 미루게 된 거였죠. 미루시고. 그때 당시에. 네. 처음부터 그럼 여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네. 작년에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작년에요? 왜 서울, 그 직장이 서울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이쪽까지 오셨어요? 첫째가 이제 7살이고 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 숲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뭐라고요? 숲 어린이집이요? 예, 숲 어린이집이요. 숲 속에 있어요? 어떻게, 왜 숲 어린이집이에요, 그게? 맞아요. 정말 시골 숲속에 있는데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저 찍은 건데요. 그 무슨 어린이집이 그래요? 이제 숲에 매일매일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추운 거, 더운 거 다 견디면서 자연을 탐구하고 이런 곳이에요. 아니, 한여름, 그 무더운 여름에도 나가고 네. 한겨울에도 나간다고요? 네,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숲과 그다음에 자연과 친화되는 어떤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지향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진짜 그런 가치관이 또 맞으셔서 잘 맞으시니까. 보내셨지만 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하루 종일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고 자연에서의 모든 뭐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햇살이라든지 또 사실 특별한 어떤 인위적인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놀 거예요. 그 환경에서. 두 분이 되게 일찍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실례지만 그럼 몇 세 때 하신 거예요? 저희 29에 결혼을, 제 나이가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구 씨 그렇고 우리 해나 씨는 28에 결혼했어요. 한 살 차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9, 28, 20대 후반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저희는 그때 했던 선택이 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후회 없이. 후회는 나 좀 놀다가 할 걸. 이런 생각.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진짜로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장점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뭐 집을 장만해야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아, 여기 지금 오시면서 집을 자가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아, 몰랐네. 아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예. 아, 일단 자가에다가. 예, 또. 네, 이제 뭐랄까 저희는 임신 한 채로 결혼을 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목표가 안정적으로 이제 집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모았던 것 같고요. 그게 내가 결혼을 일찍 안 했더라면 그렇게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두 분 다 그 안정된 지금 상황에서 일도 하시고 아이들을 또 돌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죄송해요. 자꾸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직장만을 할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 근데 직장. 왜냐면 나이가 어려서 이게 집을 이렇게 딱 사기에도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뭐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했고 뭐 대출을 좀 이용하기도 했고 그랬죠. 아, 두 분 또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이러니까는 그 일이 끝나면 네. 이제 아이 임신 중이고 아니면 아기를 보고 있을 때니까 제가 이제 학원을 가서 네. 그 공부를 좀 하고. 진짜로요? 저도 뭐 부동산 네,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그냥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준 그런. 맞아요. 그럼 결국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점이 없구만. 단점이 없어요. 왜?
아니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는 사실은 이제 셋이나 되니까 이것저것 좀 그래도 비용이 좀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지원 받고 그러시는 건들은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보육 수당이 따로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보육 수당이 처음에는 그냥 첫째 때는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기가 셋이 이제 됐는데 만약에 그 수당이 없었으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됐겠다. 어린이집 비용만 해도 150만 원이죠. 어머 정말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나라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명당 이제 50만 원씩이니까 셋이니까 150이 되는 150만 원이 거죠. 되는 그것도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럼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부담이 크죠. 네.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네. 이제 어린이집 연령에 따라서 보육 비용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받는 아동 수당은 이제 아동 수당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긴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본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가 좀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9월부터 이제 처음 시행이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소득 인정의 90% 이하 가구에 6살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이제 지급을 월 10만 원씩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조금 그 다음에죠. 2019년도에는 그 소득 제한 없이 다 풀려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 6살 미만 아동에게는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2022년 1월부터는 8살까지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됐어요. 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이제 세 남매가 다 아동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정음이까지 지금 다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3남매가?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10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렇죠. 예. 뭔가 좀 그래도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금액도 이제 기간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한꺼번에 확 올릴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또 달라질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먼저 대상 연령을 만 9살 미만으로 1살 늘리고 수도권 아동은 10만 원 그대로, 비수도권 일반 지역 거주 아동은 10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은 11만 원을, 특별 지역에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 가족이 틈만 나면 찾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넘치는 에너지에 한시도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3남매이기에 엄마 아빠도 최대한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느 집이나 겪게 되는 일인데요. 막내가 태어난 후 둘째 훈민이에게 찾아온 이상 증세 때문에 엄마 아빠는 6개월 동안 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봤다. 거의 6개월을 눈을 이 정도로 깜빡였어요. 거의 여기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너무 걱정했었어요. 맞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태어난 게 충격이었고 엄마를 뺏겼다는 그 엄마를 뺏겼다는 충격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동생 참 예뻐해줘요. 누구보다도 맞아요. 오빠고 참 멋진 오빠인데 그때는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타심을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부. 각자의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함께 여행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음이가 저한테 나는 애기 안 낳을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장난으로 엄마 애기 한 명 더 낳을까?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든 모습을 아이한테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도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은 정음이, 훈민이, 우리 이렇게 3남매를 만나봤는데요.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훈민, 정음 이렇게 바로 외워지는 것 같아요. 예.
뭐랄까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님의 영특하고 어진 품성으로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이 되거라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삼남매 만나본 소감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두 젊은 부부가 네. 아이 셋을 이렇게 차근차근 낳고 또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해서 집도 장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대견해 보였고요. 사실 굉장히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도 낳고 집 장만까지 쉽지 않았겠다. 근데 정말 대견하다. 그런 생각,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 30대 중반의 이 아이 셋, 삼남매, 우리 훈민정음,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정말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이 부러움, 이게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의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불어서 저도 역시 계획은 중요하구나, 잘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저도 저는 이 가족 얘기를 네. 저희 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임신, 출산,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걱정이 좀 많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조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 훈민정음, 우리 아이러브 플러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삼촌들이 또 이모 뭐 다 많이 나오네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러브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아이러브 플러스.